자, 이날을 위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많은 것들을 공부해 왔습니다. 엘리엇 파동부터 시작해서 피보나치 비율, 볼린저 밴드, 하모닉 패턴 등등등. 이 퍼즈 각도를 배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미리 선 공부를 진행을 해 왔었는데 오늘 드디어 디데이입니다. 이 퍼즈 각도 드디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해서 오늘은 퍼즈 각도선을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시를 막 들어가지고 네. 연습을 해보는 시간, 그다음에 요걸 가지고 결국에는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그쵸. 네.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걔네 각도 이론을 쓰기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네. 결국에는 기울기를 정의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로축이랑 세로축이 다르다 보니까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가격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뭐 1시간, 뭐 하루를 뭐 10%로 봐야 되는 건지 요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 각도를 그리기 어려웠고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시작점을 정하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였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생로병사 뭐 이런 식으로 선 4개 그어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것 같은데 네. 해서 여기서 결국에는 로선을 그리는 게 핵심. 그래서 로선, 생선 있고 로선 있으면 로선을 뚫고 떨어지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니까 요 로선을 그리는 게 핵심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그리는 시기가 언제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건 엘리엇 파동이에요. 이거 네. 공부를 미리 하시고 오셨을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두 손 모아. 네, 믿겠습니다. 자, 일단은 3파가 어쨌든 여기 261.8로 지금 그려져 있는데 3파가 이제 161.8이랑 261.8 사이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4파 조정을 겪고 나서 5파가 올라가는데 요 3파 위로 올라가고 추가적으로는 261.8 위로도 올라가면 요때쯤 오면 네. 이때쯤 오면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퍼즈 각도선을. 아.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요 4파의 저점과 요 4파 저점, 4파의 저점과 2파의 저점을 있는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두 개를 있는 선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면 이게 퍼즈 각도선입니다. 오. 네. 해서 요거는 엘리엇 파동만 그릴 수 있으면 명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엄청나게 명확하게 그릴 수 있고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더 계속 드리면은 어쨌든 엘리엇 파동은 플렉탈 구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엘리엇 네. 파동 안에 엘리엇 파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크게도 그릴 수가 있는데 요렇게 큰 파동으로도 그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는 1, 2, 3, 4, 5 해가지고 여기 2파, 4파 요렇게 이어서 그릴 수도 있고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1, 2, 3, 4, 5라고 하면 여기에 4파랑 2파랑 해서 이어서 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하락할 때도 1, 2, 3, 4, 5 A, B, C 1, 2, 3, 4, 5로 떨어지는데 네. 요 하락할 때도 요 두 개 4파랑 2파를 이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네, 해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딱 이제 퍼즈 각도선을 딱 그리면은 여기 퍼즈 각도선이 너무 눕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얘만 해도 어쨌든 고점이랑 여기까지 사실 거리가 좀 있잖아요. 네. 해서 이러면은 너무나 좀 매도하는 타이밍 잡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그립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저거는 무슨 점을 연결한 거죠? 얘도 여기에 이제 5파도 1, 2, 3, 4, 5로 올라가잖아요. 네. 엘리엇 파동은 프랙탈 구조니까. 그럼 여기는 1, 2, 3, 4, 5로 올라가면 여기 4파랑 2파. 네, 요거를 딱 연결한 선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뚫고 떨어지면 여기까지 가고 여기를 뚫고 떨어지면 얘를 이제 요 선을 뚫고 떨어지면 완벽한 하락 추세로의 전환.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리는 거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릴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도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네. 해서 잠깐 이제 정리를 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리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그래서 확실히 얘는 5파다. 그러니까 이제 261점 요 3파 고점을 뚫고 위로 올라오고 261.8도 위로 올라왔을 때 네. 요때쯤에 5파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지만. 지금 5파가 진행 중인 건 확실해. 그쵸. 그리고 4파 조정이 딱 확실하게 나온 거야. 이때 이제 요 두 개를 이어서 그릴 수 있다. 네. 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차트에 대입해서 이제 예시를 좀 드리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이게 2022년이 여기고 2021년 구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2021년 구간인 건데 네. 비트코인 고점 갱신할 때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먼저 엘리엇 파동을 먼저 그리는 거죠. 해서 1, 2, 3, 4, 5로 그릴 수 있는데 요때나 뭐 1파나 요때 퍼즈 각도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4파 조정을 확실히 겪었다라고 가정하고 요렇게 3파 고점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때쯤에 이제 그리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네. 요때쯤에 이제 그리는 건데 네. 요렇게 딱 되고 나서는 요 4파 저점이랑 2파 저점을 저점.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연결한 선을 이제 하면은 요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뚫고 떨어지면 요렇게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얘는 여기랑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점이랑 봐도 너무 멀잖아요. 네. 고점이랑 요 선을 뚫고 떨어지기까지 너무 머니까 이런 경우에는 얘도 1, 2, 3, 4, 5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퍼즈 각도선을 요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떨어지고 그럼 여기가 뚫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뚫렸다. 갈 수 있다. 충분히 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웬만하면 갑니다. 네. 여기까지 웬만하면 가고, 그러니까 지지받을 거면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이거 아까 전에 이제 걔네 각도 이론을 지난주에 배웠을 때도 여기에서 요 특정 선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변동성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뚫리면 여기까지 가는 거는 거의 높은 확률로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뚫고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어쨌든 엘리엇 파동만 그릴 줄 안다면 내가 요 퍼즈 각도선은 좀 쉽게 그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배웠던 차트들과 일단 확실히 좀 차별점이 있다라면 명확한 출발점이 있다가 될 것 같아요. 2파와 4파의 저점을 연결을 해주는 게 퍼즈의 각도선이고, 우리가 프락탈 구조로 이걸 쪼개서 봤을 때도 추가적으로 선을 긋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고점도 알 수 있고 하락으로 전환되는 시점도 알 수 있고 출발하는 시작점도 알 수 있고, 이 모든 건 일단 엘리엇 파동만 그리면 다 할 수 있다로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솔직하게 고백드리자면 저는 아직도 엘리엇 파동도 완벽하게 그리지는 못하겠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꼬리 달리는 것들도 많고 약간 트랩처럼 나오는 구조들이 많다 보니까 정확히 어디가 1파고 2파고 3파고도 헷갈리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2파의 저점과 4파의 저점만 알면 일단 그릴 수 있다 라고 해주셨잖아요. 조금 더 우리가 이걸 응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엘리엇 파동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 네. 건데 네. 사실 저도 틀리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틀리는 경우에도 네. 이런 걸 틀리는 경우를 커버하기 위해서 매매 전략이라는 걸 짜는 거죠. 오. 네, 해서 요 매매 전략은 제 다음 주에 좀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은 예외 상황. 예외 상황.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다 보면은 예외 상황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있죠.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네. 추가적으로 더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예외 상황이 생기냐면 네.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3파가 여기 있는 요 3파가 네. 엘리엇 파동이 1, 2, 3, 4, 5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그 주가의 움직임을 제가 이제 그 요 선으로 좀 나타내면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1, 2, 3 요렇게 생긴 차트 모양이 있습니다. 네, 이러면 얘를 이제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얘 2파 저점 여기에요. 근데 4파랑 2파랑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런 부분이 생기면 굳이 이런 식으로 너무 2파 저점, 4파 저점이랑 연결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제 요 4파 저점을 고정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요게 접선이라고 하나요? 네, 해서 요렇게 그냥 딱 맞게 그리면 됩니다. 그냥 굳이 굳이 2파 저점이 이파에 아니고, 하지 네, 네, 말고? 맞아요. 네, 해서 결국에는 추세선을 찾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만약에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이런 부분 없이 그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 비트코인의 모습이 딱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모습이랑 제가 비교해서 좀 보여드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가 4파인 거는 어느 정도 뭐 가능성이 꽤 높은데 네. 2파 저점은 사실 여기예요. 여긴데 그렇죠. 지금 얘를 딱 본다라고 하면 얘랑 이렇게 딱 연결시키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붙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붙이라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2파 저점이 아니고 4파 저점이 되는 거네요. 근데 4파 저점도 이러한 모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4파도 그래요? 네네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요거를 찾는 게 뭐냐면 요 지지받는 추세선을 찾는 개념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것만 사실 알고 있으면은 2파랑 4파가 어느 정도 완성된 시기면 이게 딱 그리다 보면 딱 감이 옵니다. 네. 그래요? 네.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네. 말씀을 드리면은 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우도 있고 하나 더
제가 주로 보는 예외 시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예외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 1파 시작점이랑 있는 게 나은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엘리엇 파동이 이제 2파 조정이 짧은 거예요. 2파 조정이 조금만 조정을 받는 거예요. 네. 해서 4파랑 2파랑 연결을 하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고민하지 말고 요 4파랑 요 1파 저점을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도 돼요? 네. 오. 네, 1파 저점 연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2파랑 4파랑 저점을 연결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2파 조정을 얼마나 겪느냐 그다음에 뭐 2파 조정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요 추세선이 있으면 추세선 아래로 떨어지는 게 없이 딱 이렇게 그린다. 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네. 가장 많이 좀 당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네. 요거 제외하고서는 그런 이슈는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엘리엇 파동을 좀 그린다라고 하면은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요 퍼즈 각도선을 충분히 그릴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꼭 2파와 4파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십니다. 1파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대다수의 경우는 2파 저점과 4파 저점을 연결하는 것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냥 이것도 또 궁금한 것 중에 그냥 하나인데 앞서서 우리가 그 볼린저 밴드의 이평선과 퍼즈 각도가 만나는 부분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 예전에 우리가 그냥 기본 차트를 놓고 봤을 때도 이제 이평선들끼리 교차가 되거나 그런 시기 때 확실한 약간 추세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었는데 기존의 추세선, 기존의 이평선과 퍼즈 각도선이 만났을 때도 발생하는 그런 시그널들도 있나요? 그 각각을 좀 별개로 생각을 해요. 아. 별개로 생각을 하는데 겹치면 네. 강력한 지지선, 지지? 네, 혹은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 퍼즈 각도선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도 그릴 수 있어요. 하락일 때도. 네, 해서 이제 뭐 A, B, C로 하락할 때를 보면 네. 잠깐 요거 같이 보시면 네. 이제 어쨌든 1, 2, 3, 4, 5로 올라가고 A, B, C로 하락을 하면 네. 얘가 이제 1, 2, 3, 4, 5 다시 1, 2, 3, 4, 5 네. A, B, C, A, B, C. 1, 2, 3, 4, 5 이런 식으로 네. 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얘도 이렇게 퍼즈 각도선 그릴 수 있고 저 때도 2파, 4파로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내려갈 때. 네네네. 요 1, 2, 3, 4, 5니까 여기 2파, 4파 요거 이렇게. 네. 얘도 이런 식으로 2파, 4파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네. 해서 얘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딱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 뚫고 올라오면 어쨌든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인데 네. 이때 어쨌든 요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 맞닿아 있으면은 같이 저항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여기도 또 퍼즈 각도선 있고 또 볼린저 밴드 중심선도 딱 만난다라고 하면은 얘 같은 요런 경우에는 어쨌든 뚫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꾸로 그리는 거는 글쎄요. 이런 것까지 공부하셔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는데, 저는 보는데 네네. 거꾸로 이렇게 A, B, C 해가지고 1, 2, 3, 4, 5 해서 퍼즈 각도선 그리는 것까지 하실 그래요? 필요가 있나 싶긴 하거든요. 그래도 하락장에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요거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상승할 때는 그래도 1, 2, 3, 4가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하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A, B, C로 그려놨는데 A, B, C 말고 그다음에 뭐 삼각 수렴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불규칙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요런 거를 다 따져서 하기에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냥 제가 지금 딱 퍼즈 각도선 뚫고 올라갔으니까 하락 추세 끝입니다. 혹은 뭐 볼린저 밴드 중심선 뚫고 올라갔으니까 하락 추세 끝입니다. 이제 횡보 아니면 상승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그때서 이제 진입을 어쨌든 생각하시고 청산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익절을 하는 거는 요 본인이 직접 한번 그려보셔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 그 고점을 갱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퍼즈 각도선을 뚫고 떨어졌는데 고점을 갱신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지난주에 봤던 로선 같은 경우에도 네. 로선을 뚫고 떨어졌는데 고점을 갱신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오. 네, 해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 보시면 되냐면 제가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 2, 3, 4, 5가 올라가는데 이 5파가 361.8까지만 올라간 거예요. 361.8까지만 올라가면 얘가 여기서 떨어져서 퍼즈 각도선을 뚫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추가적으로 확장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476.4%까지.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도 얘를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면 퍼즈 각도선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면은 네. 결국엔 떨어집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네. 퍼즈 각도선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경우는 엘리엇 파동을 잘못 카운팅한 경우.
네, 이런 경우고 그다음에 어쨌든 요걸 뚫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락. 물론 하락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그때가 따로 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361.8이나 안 그러면 뭐 더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냥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61.8에서 그까지만 올라갔다가 퍼즈 각도선을 뚫는 경우에는 네. 여기서 전부 다 매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퍼즈 각도선을 뚫고 떨어질 때 웬만하면 전부 다 매도하는데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경우의 수를 조금 남겨놔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오파가 476.4%까지 올라갔어. 거의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어. 다 올라갔어. 네. 네. 그러면은 퍼즈 각도선을 뚫고 떨어지면 그땐 매도? 네, 이때는 전부 다 매도인 거죠. 왜냐하면 얘는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요. 매우 적어요. 네, 왜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으니까. 근데 뭐 올라가다 살짝 깨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476.4%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엘리엇 파동 배우신 분들은 네.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하실 거라서 이렇게 퍼즈 각도선을 뚫고 떨어지면 거의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퍼즈 각도선을 그러면 엘리엇 파동을 제대로 겪으면은 퍼즈 각도선을 무조건 뚫고 떨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상승 엘리엇 파동대로 상승이 제대로 진행됐으면은 퍼즈 각도선 무조건 뚫고 떨어지는 거냐라고 물으시면 네. 아닌 경우도 있는데 뭐냐면 상승 추세가 정말 강력할 때는 요렇게 1, 2, 3, 4, 5 한 다음에 조정을 A, B, C를 요렇게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퍼즈 각도선을 지지받고 올라가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 추세일 때는. 네. 그래서 요 퍼즈 각도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 추세일 때는. 네. 해서 요게 어쨌든 추세를 결정하는 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추세선을 그리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그릴 수 있습니다. 없죠. 네, 한도 네. 끝도 없이 그릴 수 있는데 저는 딱 요 추세선만 신뢰합니다. 네, 요 추세선을 신뢰해서 요 추세선을 뚫고 올라오면은 이제 하락장은 끝났다. 혹은 요 추세를 두고 떨어지면 일정 부분 조정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관점에서도 지금 어쨌든 퍼즈 각도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제가 그려놓진 않았어서 네. 다음 주에 어쨌든 그려드릴 거라서 그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요번 하락장에서의 그 하락 추세선, 그러니까 하락으로 봤을 때 퍼즈 각도선은 이미 뚫고 올라왔어요. 네, 아, 이미 뚫고 그래요? 올랐기 때문에 저는 상승이네요. 네, 이미 추세는 좀 상승으로 변경됐다라고 보는데 근데 퍼즈 각도선을 뚫고 올라왔어도 저점을 갱신할 수는 있죠. 요런 케이스처럼 저점을 갱신할 수 얘도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것처럼 퍼즈 각도선을 뚫고 떨어져도 고점 갱신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요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도 퍼즈 각도선을 뚫고 올라왔지만 저점을 갱신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저 1, 2파까지는 안 갈 거잖아요. 그 정도 저점은 아니죠. 근데 요거를 그러면 한번 그냥 보여드릴까요? 네. 네네네네. 왜냐면 이미 퍼즈 각도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라면은 2파 저점까지 급격하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한번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잡다한 게 많아서 좀 정리하고 나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걸로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지금 잠시만요. 비트코인 보고 있는 네네네. 건가요? 네, 이거 좋습니다. 비트코인인데 저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봤어요. 하락을 볼 때 이게 네. 뭐 완벽하게 정확하다까지는 아닌데 얘를 이제 1, 2, 그 다음에 3, 4, 5로 봤습니다. 네.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확장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얘를 퍼즈 각도선으로 그린다라고 하면 이제 요렇게 네. 2랑 4를 연결하고 네. 그래서 요렇게 연결을 해도 괜찮고 네. 아니면 뭐 거의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요렇게 퍼즈 각도선을 그릴 수 있는데 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얘를 뚫고 올라온 다음에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476.4%까지.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거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추세가 바뀌긴 바뀌었어. 얘를 뚫고 올라왔으니까 추세가 바뀌긴 그쵸. 바뀌었는데 상승은 상승인데 네. 바뀌었는데 추가적으로 361.8까지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네. 얘가 361.8까지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요 정도 됐으면은 사실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이제 거의 없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요렇게 만약에 떨어질 거였으면 요때 요런 식으로 떨어졌어야 됐어요. 네, 해서 이제 옆으로 길게 횡보하면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퍼즈 각도선 그리고 요걸 뚫고 올라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다른 하락 추세를 좀 판별할 때에는 네. 이제 요 퍼즈 각도선을 뚫고 올라왔는데 저점을 갱신하는 경우가 있다.
네, 있다. 요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네. 강조를 했고, 지금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져도 어쨌든 지금 요게 저점을 저는 찍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 2, 3, 4, 5로 올라가던가 그게 아니라면 저점만 살짝 깨고 나서 올리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저점을 깨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1, 2, 3, 4, 5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네, 요거에 대한 얘기는 좀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